나주그리씨님들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네, 정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정말 이상한 전망들을 쏟아낸다. 다 틀리고 다 맞고가 아니고요. 예, 본인들의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반도체 업황 내년이 더 어렵다. 그럼 다른 산업들은 좋은가요? 이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예,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반도체 업황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더 힘들다. 그리고 계속 내리고 있죠. 목표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꺾이고 재고 넘치고 소비 위축이 얼어붙는 반도체 시장. 자, 이것만 꺾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2차 전지는 이제 핫픽으로 탑픽이죠. 예, 또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또 최근에 올랐던 2차전지 그 주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죠. 아니 탑픽인데 왜 내려가나요? 예,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배터리라고 하면서 뭐 좀 이상합니다. 예. 어쨌든 보겠습니다. 대표주 담은 ETF 특히 반도체에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우려의 2%대 급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안 좋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DDR4죠. DDR4 메인 제품을 이제 생산 중지할까? 뭐 이렇게 고려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DDR5 신규 D램. 당연히 속도가 1.5배 이상 빠르고, 예, 여기 보시면 4보다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DDR5에 뛰어들면서 이제 경쟁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뭐 웃는다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DDR5로 재편되면 어떤 흐름이 일어날까요? 예, 바뀔 겁니다. 4를 5로 대체해 가겠죠. 근데 이게 마진율이 높아요. 예. 그러면서 최근 안 좋아지니까 DDR5도 같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락은 하지만 내년쯤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저는 노후 장비들은 교체하잖아요. 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된다고 뭐 SNS 안 쓰시나요? 예, 인터넷 안 쓸까요? 이건 꾸준합니다.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서버 증설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예. 우리가 컴퓨터는 안 사더라도 인터넷은 계속 쓸 거라 이거죠. SNS 서비스는 계속 쓸 거라 이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조금은 줄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필수제가 된 거죠. 그러면 뭐 매출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올라가면 뭐 최악의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랑 반도체 쪽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가라 그래요. 싸서. 산업의 전망과 상관없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2년 전에 그렇게 황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4차 산업의 쌀이라 하더니 경기 조금 죽는다고 이제는 어렵답니다. 이게 무슨, 예,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반도체를 싸게 살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에 샀으면 안 되고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2차 전지는 아직 전 비싸다고 생각해요. 향후 멀티플을 반영했을 때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침체가 오면 어쨌든 올랐던 것들도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시장의 시각과 살짝은 이렇게 역발상에 가는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뉴스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8월 메모리값 내려갈 때가 바로 반도체에 투자하기 좋은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죠. 침체 끝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때, 예, 그러면 반도체가 그땐 또 날개를 달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수익을 내는 거죠. 지금 사서 내년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RA 법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예, 요거를 이제 하면서 이게 그냥
테마가 된 거죠. 그럼 어디가 좋냐? 현대차나 이런 데는 수혜를 못 받으니까 자동차 쪽은 나쁘다. 예, 그냥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건 맞으니까요. 공장 짓고 이럴 때 받은 보조금은, 예, 원래 처음에 돈 받는 건 까먹는 거잖아요. 예, 먼저 땡겨 받으면, 성금 받으면 그렇죠. 모든 돈이. 왕창 받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1년짜리 그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성금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12월 가면 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아, 돈은 다 썼는데 아직도 이래야 되네. 근데 이걸 매월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성금 받았다. 그래서 이제 벌써 받은 거는 있고, 예, 이제 매달 못 받으니까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서 불쑥 뭐가 나옵니까? 예, 폐배터리 대장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비캠, 성일하이텍. 저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몇 프로라고요? 2.5% 정도 된다고 하죠. 중국은 몇 프로입니까? 이제 22% 넘어서 30%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전체 차 중에 30%가 전기차인데랑 2.5%가 전기차인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그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오닉 조금 돌아다니는 거 빼고는 사실 뭐 그닥 많이 돌아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 마련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폐배터리 대장주라고요? 이게 앞으로 기대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산업화가 됐나요? 여러분 갖고 계신 제품 중에 배터리 재생해서 쓰시는 제품 있나요? 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폰, TV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당장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닌데 이 주가들은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기억나시나요?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랬습니다. 근데 걔들은 돈이나 벌었죠. 근데 지금 카카오 주가 아시죠? 네. 어이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보면 돈 꾸준히 벌고 있어요. 진짜 잘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그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적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멀티플을 3배 정도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천억 정도 수준인데 1조 지금 막 거래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미래에 핫한 거지 앞으로 2, 3년 안에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줄까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황 배터리 수명 늘렸다. 뭐 아직 개발인데 뭐 전고체나 이런 배터리들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폐배터리 글쎄요. 예, 물론 엄청난 시장인 건 맞는데 점점 이런 쪽에서는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화학공학과라 그래요. 화공과라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수명 늘리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체들이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거 배터리 수명 늘려서 뭐 합니까? 자기들이 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를 이제 고안하기 시작하죠. 기술은 갖고 있을 거예요. 상용화 안 할 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K배터리 탈중국 수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K배터리에 IRA 이 법안 자체가 뭐예요? 자국 내 또는 FTA 관계된 자기 관련 동지들이죠. 예, 동지들 쪽 소재만 써라, 제품만 써라. 그럼 결국 중국 걸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얘를 결국은 왕따 시키는 거잖아요, 미국이. 야, 중국 나가. 네 거 안 써.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이런 거 관련된 K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중에 분명히 잭팟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골라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저는 폐배터리는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2, 3년 안에는 별로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냐?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고요. 자, IRA 법안 수혜 플러그 파워. 자, 플러그 파워 많이 들으셨죠? 예, 작년, 재작년 진짜 핫하다가 지금 많이 쭈그러져 있습니다. 예, 발라드 파워라는 데도 있네요. 요건 이제 연료전지고요. 자, 이쪽
요 업체들이 어디 관련된 주식일까요? 수소 관련주입니다. 수소. 네, 수소 관련주. 자, 수소 그렇게 핫하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어때요? 쑥 들어갔죠? 딱 하나입니다. 현대차가 넥소, 수소차 스톱했다는 이유 하나로 수소가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소는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자동차 자가용에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대형 차나 대형 중장비 이런 데 쓸 에너지거든요. 청정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소를 당연히 정제하고 채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가 안 됐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투자비가 많고 적고 이런 거는 원자력도 투자비가 적진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원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안이 없어서요. 만약에 수소가 지금 다 개발되어 있다면 아마 다들 수소로 갈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파 위험도 있고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했던 애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저게 너무 좋고 이상적이지만 그게 실행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지금 중에 그럼 최선의 대안은 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소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전고체 배터리나 뭐 이런 리튬왕 배터리 이런 걸 만드는데 사실은 있는 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컴포지트 하는 거죠. 합성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냐? 이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개 해보고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수소는 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글로벌에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만 해도 수소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걸 분리해내는 게 빠를까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빠를까요? 이쪽이 저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걸 분명히 만들어내는 게 빠른데 그럼 왜 그게 안 되냐?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상용화의 문제 아닐까. 모든 기업들은 뭐가 시작돼야 그 사업을 진출합니까? 돈이 돼야 진출하는데 아직 수소는 돈이 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돈이 된다 생각하면 회사들이 정말 달려들겠죠. 그럼 금방 개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IRA 법안 수혜 클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CS 베어링도 결국은 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앞으로 계속 비중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친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태양광, 친환경 이렇게 최근에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CS 윈드 풍력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막 급등을 했었는데 그 중에 옥석을 우리는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IRA의 중대 사업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기차죠. 전기차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근데 경기 침체오면 전기차 많이 살 건가? 여러분 사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차 더 탈 것 같거든요. 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돈을 더 내서 전기차를 또 사야 된다? 당연히 이제 바꿀 때가 되신 분은 바꾸겠죠. 그러려면 기왕이면 전기차를 바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많은 거고 대신 이게 늘으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으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돈 팡팡 벌고 월급 빡 들어오고 자산 가격으로 내가 부를 이루면 그냥 전기차 사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차가 뜨는 시장 구조도 침체 때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다른 데보단 나을 겁니다. 친환경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거예요. 반도체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엔비디아 막 폭락했죠. 퀄컴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전기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사실은 전력 반도체죠. 전력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퀄컴이 이제 진입을 하기로 이제 시작했어요.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출시했어요 벌써.
예, 이게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차량용 칩셋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공개를 했어요. 전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건 호재 아닌가요? 네, 전기차가 이렇게 좋을 건데 배터리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좋은 섹터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못 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 기대감은 왜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많은 전기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걸 저는 굉장한 호재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야, 이게 지금 컴퓨터 돌아다니는 것보다 사실 비싸잖아요, 차가. 예, 차가 많이 비싼데 이런데 반도체가 들어간다? 굉장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시작했어요. 조금 늦은 게 아쉽지만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언론이 자기들 의도대로 하는 보도에 따라가면 우리는 돈을 절대 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계속 쏟아진다니까요. 요새 장밋빛 전망 호재, 뜨거운 폐배터리. 저는 왜 이게 뜨거울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이후 뜨겁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거죠. 5년 전에 판매된 자동차들의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 얼마나 팔렸는데 5년 전에? 모르겠습니다. 많이 팔렸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시작해서 지금부터 많이 팔리니까 작년부터 좀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이후에 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 소재 중에 양극재가 돈이 제일 많이 됩니다. 짭짤해요. 거기서 에코프로 BM이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 아직은 그냥 이런 거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사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너무 비싸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리튬형 공장 중국 줄폐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뭐 SK온이나 LG 엔솔, 삼성 SDI는 계속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좋은데 논리는 그겁니다. 예,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렇죠. 예, 완제품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걸 생산하려면 막대한 공장 개발 비용, 건설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계속 쭈그라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소재로 다 돌아간 거잖아요. 소재로 갔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저는 차세대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침체가 있을 수 있고 화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사도 다 오르니까. 근데 저는 침체도 염두에 두는 거죠. 야, 그럼 혹시 침체가 되면 그럼 여기에 잘 적응되어 있는 회사가 뭐지? 안전하면서 신사업하면서 회사도 튼튼하면서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포스코가 주가가 그렇게 제철만 할 때 계속 떨어지던 이 상황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게 끝나야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게 끝나야 돼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게 거의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수소사업 야심. 저는 수소사업이 생각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거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수소산업 가보니 청소부터 드론까지. 여러분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뭐 가릴 게 없겠죠. 그런데 단위 연료당 강력한 힘을 내는 게 수소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자료들을 읽었는데 에너지 효율도 좋고 단지 저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제한 사항이 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감당하고도 투자할 상황이 올 때는 수소도 분명히 한가닥 할 것 같습니다. 자, 신형 수소차 개발 중 개발 목표 늘렸다. 이게 뭐죠? 넥소 단종했는데 뭘 개발한대요, 현대차가. 네, 트럭이나 이런 대형 유틸리티들은 수소를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름을 많이 안 쓰잖아요. 디젤을 어쨌든 줄여야 됩니다. 화석연료 줄여야 되니까 그걸 대체할 게 전기차 안 됩니다. 그 정도 전기 갖고는 트럭을 끌 수가 없어요.
뭐 포크레인 막 이런 거 절대 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고비를 놓치지 않았다, 현대차는. 그럼 전 세계도 이걸 개발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는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한 축을 분명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도에 937억 정도의 모빌리티 시장이 11조로 간답니다. 11조. 10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전기차,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전거, 각각 다 이쪽으로 넘어갈 예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잠깐 테마 왔다고 무시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자, 수소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철 사업 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철강도 가격이 올라서 지금 땡큐 하고 있어요. 콧노래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인도, 이건 수소죠. 포스코는 자사주 소각하고 있어요.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가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주사 호실적이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양극재 2차 전지의 핵심 사업입니다. 거기 지분 얘가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소재죠. 배터리 소재의 리튬, 아연 이런 광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유 중입니다. 그럼 대비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2차 전지 소재부터 원재료까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도 6.91 역대급 배당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사업 구조와 개편을 볼 때, 사업 구조 개편을 볼 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5%대 배당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 산업이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정말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볼까요? 매출액이 2019년이죠. 643, 668에서 지금 889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38, 689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진짜 성장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부채, 이 와중에 부채 얼마 안 늘었어요. 312에서 392. 이건 이제 얘가 유틸리티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 사업에 가깝죠. 그래서 부채는 좀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비율이 자산이 워낙 높아서요. 한 65%밖에 안 돼요. 부채 이건 총계고 이렇게 됩니다. 영업이익률 6%대에서 8%대까지 올라갔고요. 이거 물론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뭐 단가 조정이 있었겠죠. 지금도 좋습니다. 흐름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떠냐? 주가는 아래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겠다 그러면 모아 가십시다. 저는 이제 그래서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에도 어때요? 여기 보시면 하단부, 밴드 하단부들에 집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어때요? 어차피 딴 것들도 내려갈 건데. 그럼 내려가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사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짧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지금 짧게 하는 걸로 제가 전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2주일만 해도 수익 나오듯이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냥 묵묵히 장기 투자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느라 그렇게 한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정만기 조직위원장 H2 이거 수소 관련된 되니까 좋은 얘기 하겠죠. 무기화되는 에너지 지금 그렇죠. 대안은 수소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소는 어쨌든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상업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 아직 포기 안 한 거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원전하고도 좀 그러니까 교차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청정수소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스공사 하면 LPG만, LNG, LPG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얘 수소 관련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전체 수소 유통을 가스공사가 하거든요.
예,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 전체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유가 높고 산업 개발 계속돼서 원유 강세일 때 대표주 뭐 있습니까? SO1 있잖아요. SO1 꾸준하게 돈 벌고 꾸준하게 배당 주고. 네, 그거가 수소화 사업 되면 어디가 그렇게 된다고요? 가스공사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스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 가격도 연말까지 어때요? 계속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주춤했지만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유지만 해도 생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는 이런 주식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예, 뭐 249, 뭐 땡땡땡에서 438까지 올랐고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영업이익 오르고 있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리고 배당 6.41에 빵빵한 녀석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적자가 분기 적자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가파르게 인상했는데 공사다 보니까 아마 원재료비는 엄청 올랐는데 공급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가스 가격 올렸다가 좀 이렇게 국가 정책상 또 내렸죠. 그래서 발생한 것 같고 향후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다가 나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조정해야죠.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5G 5세대 이동통신이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엔텔스, 와이어블 그동안 진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준 종목이죠. 5G 간다 그래놓고 안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데 4대강 복원도 요번에 수해 때문에 태풍에서 서울 물난리 난 다음에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래 갈 거냐는 거예요. 4대강 복원은 여름 끝나고 가을 가면 이제 조용해지겠죠. 그럼 다시 조정 받겠네요. 그리고 5G는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데 전 좀 재밌는 게 그거예요. 아직 자율주행 상용화 안 됐죠. 한참 걸리죠. 그럼 5G를 지금 투자하겠냐? 통신사들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스톱하고 올스톱인 상태죠. 6G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전보다 나아질 거지만 기대감은 있지만 반영된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얘가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기대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내려가죠.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뭐 5일 동안 마이너스 10% 빠졌네요. 자,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투자에서는 균형을 맞추셔야 되고 여기서 많이 갑자기 올라간 엔텔스 재무제표 보시면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예, 매출이 못 늘고 있죠. 그리고 적자 전환 됐죠.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주가 안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오른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 오른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잠시 아까 한국가스공사처럼 잠깐 안 좋다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얘는 뭐 원재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원료비가 갑자기 전기세가 올랐다고 그렇게 얘만 오르진 않았죠. 예, 다 올랐으니까 여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주가 보면 바닥권은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냥 기대감과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거 역대급 바닥이거든요. 2013년도 뭐 그때 가격 수준이니까 오를 때 되긴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적도 받쳐줘야 급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럴 가능성,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은 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 회사가 견조해야 된다는 거죠. 건실해야 거기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가면 좋지만 안 가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클래시스죠.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뭐 미용 다시 외출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미용 얼굴이죠. 미용에 투자하는 이런 테마가 또 형성이 됐었습니다. 언론이 참 대단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얘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쑥 없고 퇴저 이방원만 또 이렇게 계속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 클래시스 역대급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17에서 670까지
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진짜 좋아요. 자본 뭐 더블 늘었네요. 한 3년 만에 1137에서 2896까지 올랐고, 예, 부채 비율 볼까요? 부채 비율 34.16. 매우 양호하죠. 예, 유보율 뭐 1265%에서 2430이 작년인데, 아마 올해, 아유, 여기 분기로 봐도 2775네요. 계속 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 50% 40%인데, 야, 진짜 환상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어때요? 엄청 성장했는데 지금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에 비해 너무 올랐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높아요. 한 35,000원은 가겠더라고요. 근데도 기대감이 꺾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냐, 좋은 회사냐. 저는 좋은 회사로 보고 있고요.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차트상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안 좋아요. 내려왔다가 여기 P밴드, 하단 P밴드 닿았죠. 닿고 제일 안 좋은 건 이 122평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반등. 또 여기 근처 가서 반등했죠. 여기서 무너졌다는 게 안 좋죠. 그럼 이거는 실적과 상관없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최고 어려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나마 상승 중에 가장 많이 따라가는 240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 보라색 선이 240일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반등했고, 이게 코로나 때예요. 지금 거기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12,500원이 241일 평이에요. 지금 13,950원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정도 매출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 근데 뭐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인정합니다. 전 제 생각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거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모을 생각인 겁니다. 여기 내려가면, 근데 이런 거죠. 내려간다고 무조건 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고, 저는 여기 240일 12,500원을 못 지키면 현재 보유 물량의 50%를 손절할 겁니다. 마이너스로 그냥 털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지면 밑에 가서 다시 그걸 살 거예요. 그러면 크게 손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손해인데 아래 가서 다시 재매수 해버리면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누적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 눈에 보고 있는데 계속 산다? 이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요거 아꼈다가 한 방에 몰아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차트상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TQ도 맞췄듯이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할 거고,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와 현실과 그리고 내 안목과 조합을 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거는 갖고 가는 거고요. 근데 갖고 가야 되는데도 현실상 이게 너무 떨어지면 못 갖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일부 정리하고 아래에서 사는 방법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적자 되는 회사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 기대감이 좋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폐배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 한 종목은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폐배터리 갖고 미국에 진출하는데 공장 지어야죠. 그리고 아직 이제 상업화가 안 됐으니까 돈 벌 라인이 아직 확실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거 갖고 주가를 이렇게 높이 과평가, 오버밸류 된 것들에 투자를 하신다는 건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부분만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자, 이런 기준을 갖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미래 그 자른 걸 갖고 뭘 할까요?
앞으로 전망 있는 거에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됐다고 계속 물 탄다? 이건 정말 평생 주린이로 남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좀 아픔도 감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죠. 부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 잡고 하락하더라도 조금만 하락해서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